민수에게도 내 재산 일부를 남긴다. 라는 글씨를 보며 손이 덜덜 떨린다. 여보, 이게 무슨 뜻이야? 배신감과 충격으로 목소리가 떨린다. 혈압이 급상승하며 어지러움에 바닥에 쓰러진다. 45년 믿어온 남편에 대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의 순간. 오늘의 이야기를 듣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행복이 2배로 찾아올 거예요. 72세의 은숙은 오늘도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 장태준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침대 오른쪽 절반은 비어 있었죠. 은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베개 옆에 놓인 태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네요. 은숙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이제는 혼잣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아직도 낯설었어요. 침실을 나와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마저 무거웠습니다. 예전에는 태준이 먼저 일어나 따뜻한 차를 끓여놓곤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죠. 거실로 나가 오래된 라디오를 켰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채널에서 흘러나오는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이 조용한 집안을 가득 채웠죠. 은숙은 이 노래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종의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나서 시집와서 늙어서 죽는 것이 여자의 일생이더라. 노래가 흘러나올 때마다 은숙의 눈가에는 어김없이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삶이 바로 그 가사와 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25세 태준과 만나 결혼하고 45년의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2딸을 낳아 기르고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옛날 노래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인의 굳세어라, 금수나, 남인수의 애수의 소야곡, 백년설의 나그네 설음까지 모두 은숙의 청춘 시절을 함께한 노래들이었죠. 각각의 노래마다 태준과의 추억이 하나씩 담겨 있었습니다. 신혼 시절 함께 듣던 노래, 아이들이 어렸을 때 라디오에서 나오던 노래, 그리고 태준이 흥얼거리며 좋아했던 노래들까지. 부엌에서 혼자 먹을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은숙은 습관적으로 2사람분의 식사를 차리려다가 멈췄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죠. 냉장고 문을 열면 태준이 좋아하던 멸치젓갈이 아직도 들어있고 찬장에는 그가 즐겨 마시던 보리차 티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숙은 차마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마치 태준이 언제든 돌아올 것처럼.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은숙은 남편이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태준은 아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곤 했어요. 동창회에 가면 친구들은 모두 아들 자랑을 했는데 태준만 혼자 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았죠. 물론 2딸을 무척 사랑했지만 그래도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숨길 수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아들이 그렇게 중요해요? 큰딸 미영이 한 번은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태준은 웃으며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있으면 대가 이어진다는 느낌이 들잖아라고 대답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태준의 표정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단순한 아쉬움이 아닌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큰딸 미영과 둘째 딸 미선은 각각 결혼해서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미영은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고 미선은 부산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었어요. 두 사위도 나름 괜찮은 사람들이었지만 역시 친아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가끔 집에 와서도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특히 명절 때면 자신들의 친정집과 시댁을 번갈아 가야 한다며 바쁘게 지냈어요. 손주들은 바쁜 학업과 학원 스케줄 때문에 할머니 집에 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고등학생인 미영의 아들 성민이와 중학생인 딸 수진이, 그리고 미선의 초등학생 아들 준호까지. 아이들은 모두 각자의 세계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지만 아이들의 목소리에서는 할머니보다는 게임이나 친구들에게 더 관심이 있다는 게 느껴졌죠.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컸습니다. 30평 아파트가 이렇게 넓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거실이 이제는 텔레비전 소리만 메아리 쳤죠. 은숙은 종종 혼자 말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저녁에는 뭘 해 먹을까? 태준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나 끓여볼까? 이런 소소한 말들을 중얼거리며 적막함을 달래려고 했어요. 가끔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들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 참 연기 잘한다. 예전에 태준이랑 같이 봤던 드라마네. 그런 은숙에게 위안이 되어준 건 옆집으로 이사온 정분이었습니다. 태준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사온 6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정부는 처음부터 은숙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은숙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며 다가왔어요. 언니, 혼자 계시니까 많이 외로우시죠? 저도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서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정분의 말은 따뜻했고 행동도 친절했습니다. 가끔 맛있게 끓인 미역국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반찬을 나눠 먹기도 했어요. 같이 시장을 보러 다니거나 동네 산책을 하면서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은숙보다 10살 정도 어렸지만 먼저 남편을 잃은 경험이 있어서 은숙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언니도 시간이 약이 될 거예요. 이런 위로의 말들이 은숙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정부는 또한 동네 소식에도 밝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어요. 하지만 정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동네 부동산 시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은숙네 집 뒤편에 있는 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죠. 최근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순수한 이웃의 정으로 다가갔지만 속으로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정부는 가끔 은숙에게 태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곤 했습니다. 남편분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재산은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같은 질문들이었죠. 저녁이 되면 은숙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문득 태준과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신혼 시절에는 저렇게 다정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들이 이제는 그리움이 되어버렸습니다. 함께 보던 드라마, 함께 마시던 차, 함께 걷던 산책길.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는 날이면 은숙은 태준이 남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곤 했습니다. 낡은 양복, 읽다 만 신문, 돋보기 안경, 혈압약, 그리고 즐겨 쓰던 만년필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특히 태준이 즐겨 입던 회색 스웨터에서는 아직도 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어서 은숙은 가끔 그 옷을 꼭 안고 잠들기도 했습니다. 마치 태준이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들은 엄마, 이제 정리하세요. 아버지 물건들을 계속 갖고 계시면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요라고 말했죠.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엄마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은숙에게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을 치우는 것은 마치 그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은숙은 조용히,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상실을 받아들여가고 있었습니다. 태준 없는 삶에 익숙해지는 것이 배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계속 슬퍼만 할 수도 없는 복잡한 마음이었죠. 은숙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그리움과 외로움, 그리고 조금씩 찾아오는 평온함 사이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은숙의 혈압이 오르기 시작한 건 태준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으며 가끔은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어요. 딸들의 걱정 어린 권유로 은숙은 마침내 종합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혼자 가지 마시고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너희는 일하느라 바쁜데. 종합병원 대기실에서 1시간을 기다린 후 드디어 은숙의 차례가 왔습니다. 은숙 할머니,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그런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은숙은 깜짝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내과 장민수 과장입니다. 의사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그 눈매가, 심지어 말하는 툭까지도 젊은 시절의 태준과 똑같았어요. 은숙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젊은 태준을 다시 만난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 말할 때의 입모양, 키와 체격,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젊은 시절 태준과 너무나 흡사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시는데. 장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의자에 앉았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돌아가신 제 남편을 닮으신 것 같아서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 일이 종종 있죠. 민수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 톤마저 태준과 비슷했어요. 혈압을 재어보니 160에 95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할머니,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제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민수의 말투와 표정에서 진심 어린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그런 따뜻함마저도 태준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때 민수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가족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특히 아버지 쪽에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으셨나요? 은숙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제 남편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나요? 고혈압도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거든요. 민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잠깐 멍하니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마저도 태준과 똑같았어요. 남편분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75에 돌아가셨어요. 민수가 잠시 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나이셨을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괜찮아요. 아버지가 안 계세요? 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아버지를 모르고 자랐어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죠. 민수의 목소리에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복도를 걸어가던 은숙은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수가 간호사와 이야기하는 소리였어요. 선생님, 아까 그 할머니랑 대화하실 때 표정이 좀 이상하셨는데. 아, 그냥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은숙은 복도 한 구석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머님께서 유전자 검사 결과 문의하신다고 간호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 네, 전달해 드릴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은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은숙은 휘청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장민수라는 젊은 의사의 얼굴과 태준의 젊은 시절 모습이 계속 겹쳐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은숙은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태준과 함께 45년을 살아왔는데 혹시 그 모든 시간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두고 살았던 걸까요? 마침 정분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은숙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언니, 병원 다녀오셨구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은숙은 겨우 그렇게 대답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걸린 태준의 사진을 보니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 정말 있었던 거예요? 은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민수라는 젊은 의사의 얼굴과 태준의 젊은 시절 모습이 계속 겹쳐 보였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들은 대화의 단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은숙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내일 당장 태준의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은숙은 새벽부터 태준이 남긴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손도 대지 않았을 남편의 서랍과 책상을 하나씩 열어보며 혹시 놓친 단서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책상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태준의 글씨로 중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미완성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의 필체로 쓰인 글씨가 은숙의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죽으면 재산은 아내 은숙에게 모두 상속한다. 단 시골 땅은 여기서 글씨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 아래 희미하게 지워진 글씨가 보였어요. 은숙은 전등을 가져다 대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민수에게도 내 재산 일부를 남긴다. 은숙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수, 어제 병원에서 만난 바로 그 의사의 이름이었어요. 또 다른 봉투에서는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시골 변두리 땅 소유권 증서와 함께 최근 신문 스크랩이 있었어요. 지구 재개발 확정, 땅값 급등 예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은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태준이 남긴 그 보잘것없어 보였던 시골 땅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기사를 읽어보니 그 일대 땅값이 평당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으로 치솟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신문 스크랩 옆에 적힌 태준의 메모였어요. 민수목도 생각해야 한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지. 공증도 없고 날짜도 듬성듬성한 초안이었습니다. 법적 효력은 장담하기 어려웠지만 태준의 의도만큼은 분명해 보였어요. 은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목? 진실? 45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정분이 이사 온 거였구나. 은숙은 갑자기 옆집 정분이 떠올랐습니다. 태준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사 온 것도, 자신에게 유난히 친절했던 것도,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은숙의 머리가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혈압이 급격히 치솟으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은숙은 중얼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이 흩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은숙은 간신히 소리를 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의식이 흐려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침 그때 정분이 은숙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언니 계세요? 맛있는 반찬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언니, 어디 계세요? 정분이 거실로 들어서자 바닥에 쓰러진 은숙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언니, 정신 차리세요. 정부는 황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면서 정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일단 은숙을 살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은숙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정분도 함께 따라갔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은숙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언니, 정신 차리셨네요. 집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왔어요. 정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장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연락이 와서 왔는데, 어제 오셨던 할머니 아니세요? 은숙은 민수를 보자 어제의 충격적인 사실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고 정분이 옆에 있다는 사실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이분이 제 옆집 언니세요.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정분이 설명했습니다. 민수와 정분은 서로를 처음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숙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닐까? 할머니, 혈압이 200에 110까지 올라가셨네요. 무슨 충격적인 일이 있으셨나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가 요즘 남편분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세요. 어제도 병원 다녀오시고 나서 얼굴이 안 좋으셨어요. 정분이 마치 진짜 걱정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숙은 정분의 연기를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일단 안정을 취하시고 혈압약을 조절해 드릴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민수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안정을 취한 은숙은 다음 날 외래 진료를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제 발견한 서류들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일단 민수와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어제보다는 많이 나아 보이시네요. 민수가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병원 카페에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은숙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수는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흔쾌히 동의했어요. 물론이죠. 병원 1층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은숙은 가방에서 태준의 젊은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 사진 좀 봐주세요. 민수가 사진을 받아들고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할머니 남편분이세요? 네. 젊은 시절 모습이에요. 민수는 한동안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제 어머니가 평생 간직한 사진 속 남자와 똑같습니다. 은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혹시 어머니 성함이 김정분입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정분이 들어왔습니다. 은숙 언니 여기 있었구나. 집에서 찾았어. 정분은 은숙과 민수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특히 민수의 손에 든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민수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정분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숙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럼 정분 씨가 민수 씨 어머니였군요. 언니. 정분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진이 아버지 사진과 똑같아요. 민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은숙 언니, 민수는 태준 씨 아들 맞아요. 응급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뜨린 것은 정분이었습니다. 언니, 이렇게 알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은숙은 정분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몰랐다고요? 당신이 내 남편과 그리고 내 옆집에 살면서 친한 척 했던 게 우연이었다는 거예요? 민수는 두 여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신 어머니가 언제부터 우리 집 주변을 기웃거렸는지 알아요? 은숙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한 달 전부터였어요. 그때 정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미안해하던 모습에서 단호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언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다고요? 은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저도 40년 넘게 참고 살았거든요. 정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태준 씨가 이미 가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민수를 혼자 키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은숙은 정분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남의 남편을 빼앗고도 그런 소리를 해요? 빼앗았다고요? 정분이 비웃었습니다. 태준 씨가 저를 선택한 거예요. 저한테 와서 외롭다고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셨거든요. 은숙의 가슴이 칼로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왜 태준 씨가 20년 넘게 저희를 도와주셨을까요? 정분이 당당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민수 학비며 생활비며 모든 걸 책임져 주셨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왜 안 해? 내가 의대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 안 나? 정분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없다고 놀림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버텼잖아.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미영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연락받고 급히 왔어요. 미영은 엄마와 정분, 그리고 낯선 의사가 묘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숙은 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우리 모르게 다른 여자와 아이를 뒀어. 네.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정분이라는 여자가 아빠의 내연녀고 이 의사가 아빠의 아들이야. 은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분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분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영 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태준 씨는 분명히 제 남자였고 민수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뻔뻔하다고요? 정분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20년 넘게 아이 하나 혼자 키우면서 살았는데 뻔뻔하다고요?
민수가 의사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은숙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정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언니 태준 씨가 저를 선택한 거예요. 제가 강요한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태준 씨가 더 적극적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은숙이 벌떡 일어나려 하자 미영이 급히 말렸습니다. 정분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태준 씨가 그러셨어요. 집에서는 아들 이야기만 하면 언니가 싫어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죠. 은숙은 정분의 말에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태준이가 그럴 리 없어요. 거짓말이라고요? 정분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민수 학비는 누가 됐을까요? 제가 혼자서 의대 등록금을 댈 수 있었을까요? 민수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왜 그만해?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다른 아이들처럼 과외도 못 받고. 정분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영이 깨달으며 소리쳤습니다. 역시 재산 때문이었네요. 아버지 돈 때문에 접근한 거죠. 돈? 정분이 비웃었습니다. 민수를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들었는지 아세요? 의대 등록금만 해도 수천만 원인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기댄 거네요. 미영이 분노했습니다. 기댔다고요? 태준 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민수는 그분의 아들이니까요. 정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은숙은 정분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군요. 태준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획이라니요? 정분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아들이 받아야 할 몫을 찾는 거예요. 받아야 할 몫이라고요? 미영이 분노했습니다. 당연하죠. 민수는 태준 씨의 아들이에요. 법적으로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정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제게 의사가 되라고 그렇게 압박하신 거예요? 그럼 뭐, 아버지 없는 내가 성공하려면 의사라도 되어야지. 정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은숙은 정분의 계산된 모습을 보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당신, 정말 무서운 여자네요. 무서워요? 아이 하나 혼자 키우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해요. 정분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태준이 남긴 땅도 노린 거죠? 은숙이 추궁했습니다. 정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땅이요? 시골에 있는 재개발 예정지 말이에요. 지금 수십억 가치로 올랐다는. 은숙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 그 땅. 정분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네요. 미영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정분이 다시 당당해졌습니다.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태준 씨가 직접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땅도 민수 몫이 있다고. 민수 몫이라고요? 은숙이 기가 막혀 했습니다. 당연하죠. 태준 씨가 유언장에 민수 이름까지 적어놨는걸요. 정분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은숙과 미영은 동시에 놀랐습니다. 유언장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정분이 씩 웃었습니다. 태준 씨가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민수에게도 재산을 남기고 싶다고.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분의 치밀한 계획과 뻔뻔함, 그리고 태준의 배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은숙과 미영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카페에서의 충격적인 대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숙은 집에서 정분의 말들을 곱씹으며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태준의 배신, 정분의 계획적인 접근, 그리고 민수라는 존재까지.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영이 나가서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법원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뭔가 서류를 전달한다고. 은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법원 직원이 들어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은숙 할머니 댁이 맞으신가요? 민사소송 관련 서류 전달드리러 왔습니다. 민사소송이라고요? 미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친자 확인 소송과 유산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 직원이 두툼한 봉투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정분 씨와 장민수 씨입니다. 은숙은 서류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소송을 건 거네요. 법원 직원이 나간 후 미영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엄마, 이거 심각해요. 아버지 재산 절반을 달라고 청구한 거예요. 절반이라고? 은숙이 기가 막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친자 확인도 요구했어요. DNA 검사를 해서 민수 씨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법적으로 인정받겠다는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은숙의 집은 법정 투쟁의 준비장이 되었습니다. 미영과 미선이 교대로 변호사를 만나고 관련 서류들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할머니 상대 측에서 증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은숙이 선임한 이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증거요? 은숙이 물었습니다. 먼저 장태준 씨가 직접 쓴 메모들이 있어요. 민수에게 재산을 남기겠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와요. 이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미영이 그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아버지 필체가 맞아요. 그리고 민수 씨 학비를 태준 씨가 지원했다는 은행 송금 기록도 있어요. 20년간 꾸준히 보낸 거예요. 이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은숙은 그 말을 들으며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간이라고요? 네. 매월 일정 금액을 정분 씨 계좌로 송금한 기록이 있어요. 특히 민수 씨가 의대에 다닐 때는 등록금까지. 이 변호사의 설명에 은숙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정분이 변호사와 함께 은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정분 씨 대리인 김 변호사입니다. 중년의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영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친자 확인과 상속 분할에 관해 협의하러 왔습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하면 좋겠어서요. 김 변호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정분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도 무리한 요구는 안 할게요.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면 어떨까요? 적당한 선이라니요? 은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재개발 땅의 3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24억 정도 되겠네요. 정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24억이라고요? 미영이 기가 막혀 했습니다. 네. 민수도 태준 씨 아들인데 그 정도는 받을 권리가 있죠. 정분이 치밀한 계산을 드러냈습니다. 은숙은 정분의 뻔뻔함에 분노했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돈만 생각하는군요. 돈이 아니라 권리예요, 언니. 민수 권리를 찾는 거라고요. 정분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은숙이 소리쳤습니다. 언니, 어차피 법정에서 만날 텐데 미리 합의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정분이 차갑게 말하며 나갔습니다. 첫 번째 법정 출석일이 다가왔습니다. 은숙은 미영, 미선과 함께 법원에 갔어요. 법정에서 정분과 민수를 마주하는 순간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정분은 단정한 옷차림에 당당한 표정을 지우고 있었고
민수는 어색해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재판장님, 원고 측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정분의 변호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고인 장태준 씨가 직접 작성한 메모입니다. 여기에 명확히 민수에게도 재산을 남기고 싶다고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은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20년간의 송금 기록입니다. 장태준 씨가 민수 씨 양육비와 교육비를 꾸준히 지원한 증거입니다. 정분의 변호사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증인 출석을 요청합니다. 고인과 가까웠던 동료분들이 증언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은숙은 불안해졌습니다. 태준의 동료 3명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태준이 정분과 민수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어요. 태준 씨가 가끔 술자리에서 그러셨어요. 아들이 있는데 공개할 수 없어서 힘들다고. 첫 번째 증인의 말에 은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의대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증인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태준 씨가 말씀하시길 나중에 유산 정리할 때 그 아이 목도 챙겨줘야 한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증인의 말에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재판은 정분 측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나왔는데 민수가 태준의 친자라는 것이 99.9% 확률로 증명되었어요. 재판장님, 과학적으로도 친자 관계가 증명되었고 고인의 의사도 명확합니다. 정분의 변호사가 최종 변론했습니다. 은숙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정분 쪽에 유리했고 법정의 분위기도 그들을 지지하는 것 같았어요. 태준의 배신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민수 씨를 장태준 씨의 친자로 인정합니다. 은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감정평가와 협의 절차를 거쳐 별도 심판기일에서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친자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민수 씨는 법정 상속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은숙은 그 충격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며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지려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민수가 재빨리 달려와서 은숙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은숙은 민수의 도움을 받으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정부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고 미영과 미선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민수가 은숙을 의자에 앉혀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숙은 민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쓰러뜨린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니. 그때 민수가 갑자기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친자 확인을 포기하겠습니다. 민수의 말에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정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상속도 포기하겠습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장태준 씨의 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정분이 황급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결정했어요.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법정을 나온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은숙은 복지관 상담사와 정기적으로 만나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어요. 은숙 씨, 남편의 죄와 아이의 상처를 분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미워해야 할 대상은 행위자이지 피해자가 아니에요. 상담사의 말이 은숙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은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분노는 여전하지만
민수 눈동자에는 내 딸들 어릴 적 두려움이 비쳤어. 어느 날 민수가 은숙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상속 포기서를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겠어요? 은숙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의사예요. 제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민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정분이 황급히 은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민수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세요? 무슨 일이세요? 은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해버렸어요. 수십억을 포기했다고요. 정분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민수 씨가 결정할 일이죠. 은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뭔가 협박한 거 아니에요? 정분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협박이라니요. 은숙이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무도 저를 협박하지 않았어요. 제 자유의사입니다. 민수야, 왜? 정분이 절규했습니다. 왜 수십억을 포기한다는 거야? 어머니가 원하는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가져다 줄 돈이잖아요.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정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압박하셨는지, 왜 성공해야 한다고 하셨는지. 민수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숙은 모자의 대화를 들으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분의 욕심 때문에 민수도 상처받고 있었어요. 정분 씨, 이제 그만 가세요. 은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집을 나갔습니다. 뒤이어 민수도 일어났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가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어요. 민수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은숙은 민수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젊은 의사에게는 정말 죄가 없었어요. 태중과 닮은 얼굴이지만 그 마음만큼은 전혀 달랐습니다. 민수의 상속 포기 후에도 정부는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부는 다시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나타났어요. 재판장님, 민수의 포기 선언은 무효입니다. 정분의 변호사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무효라고요? 은숙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네. 민수는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분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은숙은 정분의 끈질김에 기가 막혔습니다. 압박이라니요? 우리가 언제? 언니, 민수는 제 아들이에요. 아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어머니인 제가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정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분 씨, 당신 아들이 스스로 결정한 건데. 미영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요. 수십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정분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판사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분 씨, 하지만 민수 씨가 성인이고 의사라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 아닙니까? 재판장님, 그래도 어머니로서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야죠. 정분이 끈질기게 주장했습니다. 그때 법정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야. 정분이 아들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내가 와서 다행이야.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정분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왜 계속 이러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정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서라고요?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정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어머니가 저를 위한 거였다면 애초에 이런 소송 따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자의 대립이 극에 달했어요. 민수야, 정신 차려. 수십억이야. 정분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돈이 저보다 중요한가 봐요. 민수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민수가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장태준 씨의 상속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민수야, 안 돼. 정분이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정분을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법정 안에 충격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정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가져다 줄 돈이잖아요. 그런 어머니와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수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이라고요? 민수가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었어요. 그럼 내가 너를 키운 40년은 뭐야? 정분이 울부짖었습니다. 투자였겠죠. 나중에 돈 벌어다 주기를 바라면서.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판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수 씨의 상속 포기 의사가 명확하고 이미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서가 접수되어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정분 씨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재판장님, 정분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정분 씨, 성년인 당사자가 포기한 권리를 제3자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정부는 절망에 빠져 주저앉았고 민수는 법정을 나가려 했어요. 민수 씨, 은숙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가 돌아보자 은숙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은숙이 정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사시겠죠. 저는 이제 혼자 살 거예요. 민수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정분이 마지막으로 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정분 씨,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은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라도, 민수만이라도. 정분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정분 씨의 아들은 이미 선택했어요. 돈보다 양심을 택한 거죠. 은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아들마저 등을 돌렸어요. 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분이 마지막으로 빌었습니다. 은숙은 정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밤 은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기분이었어요. 태준의 배신은 여전히 아팠지만 적어도 정분의 위협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은숙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할머니,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요? 은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저는 다른 도시로 이사갈 예정이에요. 어머니와도 연락을 끊고 새로 시작하려고요. 민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은숙은 민수의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젊은 의사가 사라진다면 태준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도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도시로 이사한다고요? 은숙이 민수의 말에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이곳에 있으면 할머니께도 불편하실 테고 저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민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작 이별이 다가오니 묘한 아쉬움이 들었어요. 당신,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은숙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편안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민수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은숙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 씨, 당신은 태준의 아들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은숙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분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당신에게서는 태준의 좋은 면만 보이더라고요. 미영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태준이 평생 그리워했던 아들. 그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니. 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는 은숙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 저를 받아들여 주시는 건가요? 쉽지 않아요. 아직도 태준에 대한 배신감이 남아있거든요. 은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죄가 없어요. 은숙이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이걸 드릴게요. 은숙이 민수에게 상자를 건넸습니다. 민수가 상자를 열어보니 태준의 젊은 시절 사진들과 낡은 금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태준이 아끼던 시계예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라고 했었죠. 은숙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소중한 걸 제가 받아도 되나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니까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은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젊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은숙이 말했습니다. 조건이요? 너무 멀리 이사가지 마세요. 가끔이라도 안부를 물을 수 있게. 당신도 이제 내 가족이니까요.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태준의 아들이니까요. 은숙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미영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에요. 민수는 기쁨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에요.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영이 나가서 확인하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정분 아주머니예요. 큰 가방을 들고 계시는데 정분이 들어왔을 때 그녀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어요. 언니, 그리고 민수야. 정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가방은? 민수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이 동네를 떠날 거야. 정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은숙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떠난다고요? 네, 언니. 저 고향으로 내려가려고요. 민수한테 얼굴 들고 살 자신이 없어서 시선이 무서워서라도 내려가 있어야겠어요. 정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너무 잘못했어.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망쳤어. 정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향인 전라도로 내려가려고요. 거기서 조용히 살면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반성하려고 합니다. 정분이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어머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사세요. 가끔 안부 연락은 드릴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분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어머니 소원이야. 정분이 떠난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은숙은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어요. 민수는 여전히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제는 은숙에게 진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은숙을 맞이했습니다. 좋아요. 요즘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몸도 한결 나아진 것 같아요. 은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혈압도 많이 안정됐네요.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평온해졌어요. 당신도 있고. 할머니, 정분 어머니한테서 연락 왔어요. 고향에서 잘 지내고 계신데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은숙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면서 은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어요. 태준아. 은숙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이제 내가 돌보고 있어요. 좋은 아들이에요. 이제는 마음 편히 쉬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나훈아의 테스형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드냐? 은숙은 눈시울을 적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인생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용서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집에 도착해서 은숙은 태준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민수가 정말 좋은 아이예요.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착한 면을 닮아서 다행이에요. 은숙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곁에는 태준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 같은 아들 민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릴게요. 감사합니다.